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기묘한 아르바이트라는 괴로움과 불안을 안겨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해자와 가해자, 권력과 무력감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에 맞서야 하는 암울하고도 신비로운 직업을 맡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때 인간성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기묘한 아르바이트, 오예 겐자부로. 부속 병원 앞 넓은 도로에서 시계탑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불쑥 나타나는 사거리. 하늘하늘 어린 가지를 흔들고 늘어선 가로수들 건너편, 철골이 삐죽삐죽 하늘로 뻗쳐 있는 신축 중인 건물 쪽 어딘가에서 엄청난 수의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개들이 짖는 소리는 격심하게 들끓어 올라 앞치락 뒤치락하며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먼 데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퍼져갔다. 나는 학교를 오가는 길에 구부정한 자세로 그곳을 걸으며 사거리에 올 때마다 귀를 기울이곤 했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도 했다. 그렇다고 내가 개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3월이 끝나갈 무렵 학교 게시판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난 다음부터 그 개들이 짖는 소리는 젖은 수건처럼 내 몸에 착 휘감겨서 생활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병원 접수처에서는 그 아르바이트는 병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수의에게 끈질기게 부탁해서 목조 창고가 남아있는 병원 뒤쪽으로 들어갔다. 그 창고 조금 앞에서 여학생과 나이가 몇 살 위인 학생, 즉 대학원생, 그들이 장화를 신은 안색이 좋지 않은 중년 남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었다. 나는 대학원생 뒤에 섰다. 남자는 눈꺼풀이 두꺼운 눈으로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설명으로 돌아갔다. 개 150마리를 죽일 거야. 남자가 말했다. 전문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 일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병원에는 실험용으로 기르던 150마리의 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영국 여자가 잔인한 일이라며 신문에 투고하는 바람에 병원에서는 개들을 계속 기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번에 다 죽이기로 했고 자기가 그 일을 하청받았다고 했다. 자네들로서도 해부나 개의 습성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가 되겠지. 남자가 그 외의 복장이나 시간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병원으로 들어가 버리자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학교 뒷문 쪽으로 향했다. 페이는 꽤 좋을걸? 하고 여학생이 말했다. 너 정말 할 거야? 대학원생이 놀라며 물었다. 그럼 해야지. 내 전공이 생물학이잖아. 동물 사체는 익숙하거든. 나도 해야겠다 그럼. 대학원생이 말했다. 나는 사거리에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잎을 떨군 가로수 가지 끝을 저녁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건너갔다. 뛰어서 두 사람을 쫓아가자 대학원생이 비난하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문과 학생이지만 어쨌든 이 일을 할 거야. 하고 내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녹색 작업복 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다. 개백정은 30살 정도 되는 키는 작지만 다부진 근육질 남자였다. 창고 앞에 설치된 칸막이 안으로 내가 개를 끌고 가면 개백정이 개를 죽이고 가죽을 벗긴 사체를 대학원생이 날라다가 남자에게 건넸다. 여학생은 가죽을 정리했다. 일은 척척 진행되어 아침나절에 벌써 15마리나 처리했다. 나도 금방 일에 익숙해졌다. 개들이 있는 곳은 낮은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광장이었다. 1미터 간격으로 열을 지어 박아놓은 말뚝에 개가 한 마리씩 묶여 있었다. 개들은 온순했다. 1년 가까이 거기서 사육되는 동안 저기를 불러일으키는 습관이 없어져 버렸는지 내가 담 안으로 들어가도 짖지 않았다. 병원 사무직원 얘기로는 개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짖기 시작하고 또 한 번 짖기 시작했다 하면 그게 완전히 조용해지기까지 2시간은 걸리지만 외부에서 사람이 담 안으로 들어가는 정도로는 짖지 않는다고 했다. 개들은 짖지는 않았지만 내가 담 안으로 들어가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150마리나 되는 개에게서 일제히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묘한 느낌이었다. 300개의 누렇고 흐리멍텅한 개의 눈에 비친 300개의 나의 작은 이미지를 생각하자 문득 살짝 몸이 떨려왔다. 개들은 몹시 지저분했다. 온갖 종류의 잡종이 거의 다 모여 있는 듯 했다. 그런데 그 개들이 서로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게 신기했다. 대형견에서 소형 애완견까지 또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 크기의 비슷비슷한 잡종 개들이 말뚝에 묶여 있었다. 도대체 어떤 점이 닮은 것일까? 나는 개들을 살펴보았다. 모두 볼품없는 잡종인데다가 바싹 말랐다는 점이 닮았나? 말뚝에 묶인 채 적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점일까?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 적이라는 감정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묶여 서로서로 닮아가는 개성을 잃어버린 애매한 우리 일본 학생. 그러나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었다. 나는 정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일들에 있어 열중하기에는 너무 젊었든가 너무 늙었다. 나는 20살이었다. 기묘한 나이였고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개들의 무리에 관해서도 금방 흥미를 잃었다. 그러니 스피츠와 셰퍼트의 잡종으로 보이는 개를 발견했을 때는 재미있네 하는 기분이 벌레처럼 몸속에서 스멀거렸다. 셰퍼트의 머리를 한 개의 풍성한 하얀 털이 따뜻한 바람에 나부꼈다. 나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이놈 좀 봐. 나는 대학원생에게 말했다. 스피츠와 셰퍼트가 교미하면 되게 웃길 거야. 대학원생은 입술을 쑥 내밀며 고개를 휙 돌렸다. 나는 그 애매한 잡종개에게 운반용 줄을 걸어서 담 밖으로 끌고 나왔다. 나는 개백정이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는 칸막이 안쪽으로 개를 끌고 들어갔다. 개백정은 재빨리 등 뒤로 몽둥이를 감추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니 내가 줄을 잡은 채 개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떨어지자 눈 깜짝할 사이에 몽둥이를 휘둘렀다. 개는 그 자리에서 깨갱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 잔인함에 놀라 숨이 컥 막혔다. 허리에 찬 혁대에서 넓적한 칼을 꺼내 개의 목에 찔러 넣고 양동이에 피를 흘려버린 다음 능란한 솜씨로 가죽을 벗기는 개백정을 바라보며 나는 뜨뜻하게 피어오르는 개의 피 냄새와 난생 처음 느끼는 독특한 감정으로
몹시 동요했다. 이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개를 처리하는 남자의 기능적인 비열함, 신속하게 행동화된 비열함은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생활의식의 근저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비열함이었다. 나는 격하게 분노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나의 피로는 일상적인 것이어서 개백정의 비열함에 대해서도 분노는 그다지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 끌어오르려던 분노는 금세 시들었다. 나는 친구들이 하는 학생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탓이기도 했지만 결국 나에게는 분노를 지속해서 유지할 에너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때로는 그런 나 자신이 안타까웠지만 분노를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었다. 나는 새하얗게 가죽이 벗겨져서 아담하고 조신해 보이기까지 하는 죽은 개의 뒷다리를 모아주고 칸막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개는 미지근한 피 냄새를 피워 올렸고 손바닥에 닿는 근육은 출발선에 선 수영선수의 근육처럼 단단히 수축되어 있었다. 칸막이 바깥쪽에서는 대학원생이 기다리고 있다가 넘겨받은 개의 사체가 자기 몸에 닿지 않게 최대한 주의하면서 날랐다. 그러면 나는 죽은 개의 목에서 벗겨낸 운반용 줄을 들고 다시 다른 개를 데리러 갔다. 개 백정은 5마리째마다 한 번씩 칸막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고 나는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은 그의 주위를 서성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곁에 멈춰서면 몸에서 비릿한 개 냄새가 올라왔고 그것은 개 사체보다 더 역겨웠기 때문에 나는 슬쩍 고개를 돌리고 옆으로 걸어갔다. 여학생은 칸막이 안에서 개가 죽을 정리하며 피범벅이 된 가죽은 가져가 빨았다. 나에게 독국물을 쓰라는 놈들도 있는데 말이지. 개 백정이 말했다. 독국물? 그래. 그렇지만 절대 독국물을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독국물로 개가 죽어가는 동안 그늘에서 차나 마시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 개를 죽이는 이상 개 앞에서 몽둥이를 들고 맞대결하지 않는다면 진짜가 아니야.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몽둥이를 사용했어. 개를 독국물로 죽이는 따위의 비겁한 짓은 할 수 없지. 그렇겠네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독국물을 쓰면 말이지. 죽은 개가 아주 이상한 냄새를 풍기거든. 아무리 개라도 가죽이 벗겨질 동안이라도 좋은 냄새를 풍길 권리 정도야 있지 않겠어? 나는 웃었다. 그래, 그럴 권리는 있는 거야. 개 백정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독국물이나 쓰는 놈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개를 사랑하거든. 여학생이 수도가로 가려고 새 가죽을 들고 나왔다. 그녀의 혈색 나쁜 두툼한 피부는 푸르댕댕한 채 상기되어 있었다. 피에 젖고 두꺼운 지방이 붙은 모피는 무겁고 뻣뻣했다. 그것은 마치 흠뻑 젖은 외투처럼 무거웠다. 나는 수도가까지 가죽을 나르는 여학생을 도와주었다. 저 남자 말이야. 모피를 들고 가며 여학생이 말했다. 전통 의식 같은 게 있나 봐. 몽둥이로 죽이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하네. 그게 생활의 의미라는 건지. 그 남자의 문화겠지? 내가 대꾸했다. 개 백정의 문화란 말이지? 하고 감정이 실리지 않는 목소리로 여학생이 말을 이었다. 다들 엇비슷한 거야? 뭐가? 생활 속의 문화의식, 여학생이 대답했다. 목수의 기술이 목수의 문화다. 그런 문화가 생활에 확실하게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
어쩌고 평론가들이 써대잖아.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데 하나하나 구체적인 신뢰를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개백정의 문화, 매춘 문화, 기업 문화, 추잡하고 음습하고 끈질긴 다 비슷비슷하지. 굉장히 비관적이군. 내가 말했다. 아니, 꼭 절망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야. 여학생은 심술궂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렇게 개가 죽을 바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각기 병에 잘 듣는 신약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 역겨운 문화에 발을 들여놓을 셈이야? 발을 들여놓느냐 마느냐 하는 단계가 아니라 모두들 이미 목까지 꼴가닥 빠져있는 셈이야. 전통적인 문화라는 늪에 빠져 전신이 진흙투성이지. 간단히 씻어낼 수도 없어. 우리는 수도가 콘크리트 바닥에 새 가죽을 내던졌다. 손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다. 이것 봐. 여학생이 몸을 앞으로 수그리더니 뚱뚱 부어오른 장단지를 손가락으로 눌러 보였다. 검푸른 색으로 쑥 꺼졌던 자리는 천천히 되살아나긴 했지만 본래 상태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심하지? 늘 이래. 힘들겠네. 나는 눈길을 돌리며 대답했다. 여학생이 새 가죽을 빠는 동안 나는 콘크리트대에 걸쳐 앉아 잔디밭에서 테니스를 치는 간호사들을 바라보았다. 간호사들은 공을 놓쳤는지 몸을 구부리며 깔깔거렸다. 나는 말이지, 월급을 받으면 화산을 보러 갈 거야. 여학생이 말했다. 저금도 해놓았어. 화산을 보러? 나는 건성으로 대꾸했다. 화산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여학생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완전히 지친 눈을 하고 있었다. 물에다 손을 담근 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너는 별로 웃지를 않는구나. 내가 말했다. 그래, 나는 별로 웃지 않는 성격이야. 어릴 때도 별로 안 웃었거든. 가끔은 웃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화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웃지. 거대한 산의 한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 거기서 연기가 무럭무럭 솟아오른다는 건 얼마나 웃기는 일이니? 여학생은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웃었다. 돈 받으면 바로 갈 거야? 응, 바로 날아갈 거야. 산에 올라가면 재미있어서 죽을지도 몰라. 나는 콘크리트대 위에 불안정한 자세로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물고기처럼 떠있는 하늘에 햇살이 눈부셨다. 햇빛을 막으려고 올린 손에서 비린내가 났다. 내 몸 구석구석에 개 냄새가 스며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를 24마리나 죽인 다음에 내 손은 이미 개의 귀나 쓰다듬던 예전의 손이 아니었다. 나 강아지나 한 마리 살까? 내가 말했다. 뭐? 잡종으로다 아주 못생긴 똥개를 사는 거야. 그 개는 말이지 150마리의 원한을 온몸에 짊어지게 될 거고 말도 못하게 밉상을 떠는 못된 개로 크겠지? 나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여학생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우리 정말 너무 비열한 거 아닐까? 여학생이 말했다. 우리는 창고 앞으로 들어갔다. 개 백정과 병원 사무직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대학원생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쨌든 병원에는 그럴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사무원이 말했다. 우리 병원은 이미 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고 사육 담당자는 오늘부터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오늘 중에 안 끝나요. 하고 개 백정이 말했다. 어제 날짜로 개 사육은 끝났어요. 그럼 개들을 굶길 셈이란 말이오. 개 백정이 버럭 화를 냈다. 그동안은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였으니까 담당자만 있었다면 굶길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내가 만들게요. 음식 찌꺼기를 얻어올 수 있죠? 네, 그럼요. 음식 찌꺼기 처리장 가볼래요? 잠깐 보고 오죠. 나중에 내가 개에게 나누어 주면 되니까. 나도 도울게요. 여학생이 말했다. 그만둬. 대학원생이 큰 소리로 외쳤다. 개백종과 사무원이 깜짝 놀라서 대학원생의 새빨개진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만둬. 그런 수치스러운 짓은 그만두라고. 뭐라고? 개백종이 당황하며 돌아보았다. 모레까지는 전부 죽일 거잖아. 그런 개들에게 먹이를 줘서 길들이다니 잔인하고 야비한 짓이야. 금방 몽둥이로 죽음 당할 개가 꼬리를 흔들며 먹이 얻어먹을 생각을 하니 못 견디겠어. 오늘은 겨우 50마리밖에 못 죽였어. 개백정이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나머지 100마리가 되는 개를 굶길 셈이야? 나는 그런 잔인한 짓은 못해. 잔인하다고요? 대학원생이 놀라며 되물었다. 잔인하다니 뭐가요? 그래, 나는 그런 잔인한 짓은 못한다고. 나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개백정은 사무원과 함께 창고 사이로 난 어두컴컴한 통로로 들어갔다. 대학원생은 축 늘어지며 칸막이 벽에 몸을 기댔다. 그의 바짓가랑이는 개의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잔인한 짓이라니. 저 자식은 돌았어. 대학원생은 말했다. 저 자식은 비열해. 수치를 모르는 놈이라고. 여학생은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냉담하게 침묵을 지켰다. 지면에 생긴 피 얼룩에서는 진한 녹색 광채가 났다. 얼룩은 낙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안 그래? 비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대학원생은 쭈그리고 앉아 눈을 내리깔고 어두운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저 개들이 낮은 담에 갇혀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정말 미치겠어. 우리에게는 담 넘어가 보이지만 저 개들은 아무것도 못 보지. 그리고 저 녀석들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잖아. 담 넘어가 보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 여학생이 말했다. 그래, 바로 그 어쩔 수 없다는 게 참을 수 없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받아 먹는다는 게. 우리는 대학원생을 상대하는 게 귀찮아졌다. 나는 운반용 줄을 빙글빙글 돌리며 다음 개를 데리러 갔다. 이번에는 귀가 축 늘어지고 덩치가 제일 큰 놈을 끌고 와야겠다 생각했다. 저녁 때가 되고 54마리째 처리가 끝나자 우리는 세면장으로 몸을 씻으러 갔다. 개 처리를 하청받은 남자도 왔다. 우리는 손발을 다 씻고 개백정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개 사체는 어떻게 해요? 대학원생이 물었다. 저기 보이지? 거기서 태우는 거야. 남자가 대답했다. 우리는 소각장에 거대한 굴뚝을 올려다보았다. 거기서 연한 복숭아빛이 감도는 부드러운 색깔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저기는 인간의 시체를 태우는 곳이잖아요. 대학원생이 물었다. 개백정이 휙 고개를 돌려 대학원생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뭐? 개 사체하고 사람 시체하고 뭐가 다른데? 대학원생은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무척이나 화가 난 모양이었다. 역시 다르지. 여학생이 굴뚝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시간이 뜬 다음에 뭐가? 하고 내가 물었다. 연기 색깔이 달라. 보통 인간을 태울 때보다 약간 붉은색이 더 들어간 부드러운 색깔일걸? 얼굴이 빨간 덩치 큰 남자를 태우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하고 내가 대꾸했다. 아니야. 틀림없이 걔야. 어쩌면 저녁 노을 때문에 저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잠자코 연기를 지켜보았다.
개백정은 다발로 묶은 개의 가죽을 둘러맸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검은 실루엣이 늠름하고 강인해 보였다. 내일은 일하기 좋겠는걸. 개백정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은 맑게 갠 화창한 날이었다. 개의 처리를 하청받은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예정했던 작업의 3분의 2가 오전 중에 끝났다. 우리는 피곤했지만 비교적 유쾌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대학원생만은 안절부절 못하며 초조해했다. 그는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에 무척이나 신경을 썼고 어제 목욕을 하고 나서도 개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남아있다며 투덜댔다. 손톱 사이에 개의 피가 들러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비누로 아무리 닦아도 그놈의 개 냄새가 지워져야 말이지. 나는 생기가 없는 대학원생의 손을 쳐다보았다.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 손톱이 길게 자라 나와 때가 끼어 있었다. 선배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실수네, 여학생이 말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대학원생은 더욱 짜증을 내며 말했다. 내가 안 맡았다고 해도 나 대신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의 손톱 역시 피가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거고 몸에서는 개 냄새가 진동하겠지. 나는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야. 선배는 휴머니스트인 모양이네. 여학생이 무감동하게 말했다. 대학원생은 붉게 충혈된 눈을 내리깔고 입을 다물었다. 대학원생은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다. 개백정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개백정은 무척이나 기분 나빠했다. 내가 사냥개풍의 잡종개를 운반용 줄에 묶어서 끌고 가니 개백정은 칸막이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대학원생이 고집스럽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나는 개를 끌고 산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개백정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 묶어둬! 개백정이 말했다. 나는 칸막이 입구에 말뚝에 운반용 줄을 묶었다. 여기 개들은 다 너무 순해. 개백정이 지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무지하게 사나운 송아지만한 놈이 어디라도 한 마리 정도는 있는데 말이야. 그런 개는 다루기 힘들지 않아요? 나는 하품을 깨물어가며 눈물이 돈 눈을 하고 말했다. 날뛰면 말이에요. 그런 건 말이지. 개백정도 역시 하품을 깨물며 축축한 눈으로 말했다. 얌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개백정은 헐겁게 맨 혁대 사이로 관절에 털이 숭숭 난 손을 밀어 넣으려 했다. 제발 그만둬요. 대학원생이 소리를 질렀다. 그런 비열하고 더러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난 송아지만한 개를 얌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 있거든. 개백정이 말했다. 대학원생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내 말은 당신이 하는 짓이 비열하다는 겁니다. 천박해요. 개라고 해도 조금은 품위 있게 다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못 죽일 인간이 말은 잘한다. 개백정도 해쓱해진 얼굴로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렀다. 대학원생은 입술을 깨물고 개백정을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개백정의 몽둥이를 주워 들고는 칸막이 말뚝에 메어 놓은 개를 향해 달려갔다. 개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오는 대학생을 향해 극렬하게 짖었다. 대학원생은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달려나가 뛰어오르는 개의 귀 위로 일격을 가했다. 개는 튀어올라 칸막이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으나 죽지는 않았다. 입으로는 피를 토하면서 끙끙거리고 기어나왔다. 대학원생은 잠시 멈추어 서서 거친 숨을 내쉬며 개를 노려보았다. 아, 빨리 해치우란 말이야! 개백정이 화를 내며 외쳤다.
개가 괴로워하잖아. 그러나 대학원생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이며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개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허리를 질질 끌어 묶여놓은 줄을 팽팽히 당겼다. 내가 달려가서 대학원생의 손에서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다만 처연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피를 토하고 있는 개의 코를 내리쳤다. 개는 새소리 같은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다. 너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대학원생이 말했다. 뭐라고? 넌 비겁한 거야. 그 개는 저항하지 않았고 완전히 기력을 잃고 있었어.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목이 콱 막혔다. 그러나 묵묵히 뒤로 쓰러진 개의 목에서 운반용 줄을 끌렀다. 나는 더 이상 대학원생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너 제법인데 아주 요령이 있어. 개백정이 다가와서 말했다. 요령이 없으면 개백정 일만큼 위험한 일도 없거든. 그러나 나는 별로 요령이 좋은 건 아니었다. 오후 늦게 나는 피부병에 걸린 중형 잡종개에게 허벅지를 물리고 말았다. 내가 그 개를 끌고 칸막이 입구까지 갔을 때 여학생이 피로 얼룩진 모피를 들고 나왔다. 그걸 보고 개는 겁에 질려 날뛰기 시작했다. 개는 운반용 줄을 잡아당기며 진정시키려 하던 내게 사납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물어버렸다. 칸막이 안에서 달려나온 개백정이 번개같이 개를 떼어냈지만 허벅지는 저릿저릿하여 무감각했다. 비명소리 한번 대단하네. 똥개에게 물릴 정도로 말이야. 여학생이 말했다. 피가 흘러내려 양말을 적셨다. 개백정이 자신이 몽둥이로 때려 죽인 개의 입을 벌려 입속을 보여주었다. 야, 이것 좀 봐. 정말 엄청난 이빨에 물린 거네. 늙어서 죄다 흔들흔들 하잖아. 참 더럽기도 하다. 눈앞이 핑그르르 돌았다. 여학생이 느릿한 동작으로 내 몸을 부축하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대학원생에게는 그런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나의 허벅지에 꼼꼼하게 붕대를 감아주었다. 아파요? 간호사가 물었다. 아니,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그럴 거예요. 간호사는 일어나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번 걸어봐요. 나는 바지를 추어 올리고 걸어보았다. 붕대 때문에 근육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좋아요. 치료비는 나중에 주사 맞을 때 계산서 줄게요. 네? 주사라니요? 네, 주사요. 광견병 걸리고 싶지 않죠? 나는 소파에 팔을 걸치며 눈길을 떨어뜨렸다. 손톱 주위에 거스러미가 일어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광견병이라고요? 그래요. 그 예방주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던데? 때로는 사느냐 죽느냐 하기도 하지요. 간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아! 나는 신음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무슨 생각해요? 개 이빨 생각했어요. 내가 화가 난 채 대답했다. 어이!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어이! 나는 문을 열고 뒤쪽 출입구에 계단을 내려갔다. 창고 앞에 개백정을 비롯해서 몇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경찰이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나는 천천히 거리로 다가갔다. 경찰은 나의 이름과 주소를 수첩에 적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물었다. 경찰은 턱을 치켜든 채 잠자코 있었다. 뭐냐고요? 그 남자는 고기 브로커였대. 여학생이 말했다. 여기 개고기를 고깃간에 팔아넘긴 거야.
고깃간에서 신고를 하니까 어디론가 달아났다나 봐. 나는 잠자코 여학생을 바라보았다. 우리 월급도 다 끝장났어. 아, 그 남자가 도망을 갔으니 다 틀렸지 뭐야. 나는 개백정과 대학원생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도 흥이 깨진 애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럼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개에게 물린 건 그 남자도 아니고 사기당한 고객간도 아니잖아. 경찰이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참고인으로 부를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왜 불러요? 대학원생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개를 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를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냥은 못 넘어갈걸. 우리도 좋아서 한 일이 아닌데요. 경찰은 더 이상 대학원생을 상대해 주지 않고 그대로 광장을 가로질러 가버렸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개에게 물린 상처가 조금씩 집요하게 쑤시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용히 부풀어 올랐다. 우리 몇 마리나 죽였지? 여학생이 물었다. 70마리. 80마리가 남은 거네. 어떻게 하지? 대학원생이 말했다. 난 간다. 개백정이 언짢게 말하더니 칸막이 안에 있던 도구들을 챙겼다. 우리는 도로변의 아케이트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여학생이 내게 몸을 기대듯이 하며 물었다. 어때? 많이 아프지? 아프지. 그리고 주사도 맞아야 한대. 아, 정말 큰일 났네. 그래, 정말 큰일이야. 내가 말했다.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개 한 마리가 크게 짖었다. 우린 개를 죽일 생각이었지. 내가 애매하게 말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 쪽이 살해당한 셈이네. 여학생이 미간을 찡그리며 소리내어 웃었다. 나도 피곤해 지쳐 웃었다. 개는 살해되어 쓰러져 가죽이 벗겨져 나가지. 그런데 우리는 살해되어도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나 가죽은 벗겨졌다는 거지. 여학생이 말했다. 모든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개 짖는 소리가 노을진 하늘가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올라갔다. 개들은 앞으로 2시간은 저렇게 짖을 것이다. 어떠셨나요? 좀 어렵죠? 굉장히 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대학 시절에 썼고 첫 작품으로 출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일상생활 아래에 숨어있는 조용한 폭력을 섬뜩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대가 얼마나 쉽게 무력감과 수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 개들과 그 잔혹한 임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를 생생하게 묘사한 것은 단순한 서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겪는 도덕적 마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일이 시끄럽거나 폭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서서히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냉혹하게 일깨워주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화자의 직업이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자체로 불안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때때로 너무나 기이하고 암울한 일상에 갇혀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실험에 끌려다니는 개처럼 행동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정말 깊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괴하고 기묘한 직업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이었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